전북 고창에 책마을 해리라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네. 대표님 왜 책마을 해리가 책마을 해리인지 아세요? 해리라는 말이 왜 붙었는지 아세요? 해리포터 해리.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저희가 전북이 아니라 영국에 와 있는 건가요? 네, 여러분 여기는 전북 고창군의 해리면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해리읍인가? 해리면인가요? 해리읍인가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는데 지금. 네, 그래서 해리에 있는 책마을 해리에 왔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책마을 해리의 촌장님이신 이대건 촌장님이십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와, 해리면에 한 300명쯤 여기 앉아 계시면서 그럼요. 좀 여기 약간 앞에 떨리는데. 다 있습니다. 네. 해리포터, 해리면의 해리포터님. 네. 정말 그 안경이 너무나 해리포터 네. 같은, 이게 영국에서 제작돼서 날아왔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 정말요? 저도 잘 몰랐는데 진짜인가요? 네. 지금 개콘이죠? 개콘이 강인지 개콘인지 알 수 없는 개콘이 저희, TV 네. 프로그램에서 빠진 이유를 알겠네요. 저희 강의의 특징입니다. 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강의 마지막에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쭉 공간을 보여드릴 텐데 와 진짜 이런 곳에 있었으면 제가 정말 해리포터를 쓴 그 이름이 뭐죠? 작가 이름이? 이대건이죠. 무슨 소장님, 롤랑인데? 소장님? 조앤 롤리. 주엔 롤랑. 네. 주엔 롤랑을 능가하는 작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나 책이 많이 들어있는 그렇지만 도서관하고 또 좀 다르죠? 네. 굉장히 색다른 공간에 지금 와 있는데요. 책 놀이터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공간을 읽어 오신 저희 이대건 촌장님 모시고 이제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예, 촌장님 일단 저희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 경영학과 학생들한테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 카메라를 안녕하세요. 보고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오래간만에 뵙는 거네요. 얼마 전에 뵙고 또. 네. 이렇게 되게 바닷가 지금이 3월 이제 하순으로 가는데도 되게 쌀쌀한 데거든요. 맞아요. 오늘 꽃샘추위 같아요. 예, 봄이 좀 늦게 오는 데인데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봄이 벌써 왔네요 지금. 저희가 훈훈해요 지금. 네, 전염사였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대건 촌장님 모시고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마을 해리라는 공간이 이곳에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동기, 네. 사실 저희는 자료 조사를 해서 다 압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눈을 보면 여기 다 써 있는데요. 내 눈을 바라봐. 네. 이거 누구 건지 갑자기 경영이 생각나는데요. 경영이 생각나네요. 이경영은 있는 배우라서 안 되겠구나. 네. 여기는 저희 이제 중조부께서 네. 뭐랄까 부지를 다 내어놓고 이 자리에 처음 교실이 두 칸 있었는데 그 교실을 이렇게 교사를 지어서 네. 학교를 유치한 데예요. 그래서 그 중조부께서 설립자 역할을 하셨던 학교고 네. 그게 이제 30년대 후반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오던 네. 그 학교고 그 학교가 폐교가 돼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 학교를 이제 마침 그때는 지역 교육청에서 학교를 좀 팔려고 내놓은 시점이어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이 학교가 되게 마을 한가운데 볕 좋은데 양재 바른 데 있어서 네. 바다도 가깝고 네. 그래서 이제 눈독을 많이 들였는데 교육청으로부터 이걸 인수를 하려면 네. 이 공간을 이렇게 교육청에 기부했던 그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아하. 근데 이 공간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마을이면 마을의 부지를 썼다고 마을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 후손인 이제 저희 동의가 필요했던 건데 어쨌든 선친이 그 일제 시기에 교육에 대해서 뭔가 의지를 갖고 뭐 어렵사리 이렇게 가꾼 공간이라서 네. 그냥 여전히 학교로 그 어떤 다음 세대들이 와서 뭔가 좀 느끼고 공부하는 배우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다른 데 파는데 동의할 수 없다 우리한테 팔아라 그래서 다시 샀어요. 네, 혹시 그게 그때 어느 정도 가격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비교하자면 어쨌든 그렇게 큰 돈이었죠. 큰 돈이었군요. 그럼요. 예. 구입하는 건데. 아니 그렇죠. 몇 억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쭤보는 몇십억은 이유가 아니었고요. 네. 예, 이 친구들은 예술 네. 경영을 하는 친구들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 네. 우리도 해보고 싶어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게 한 개인의 힘으로 그걸 살 수 있는 정도의 네네. 지금은 다 살 수 규모였습니까? 있죠. 아파트 한 채 값이 얼마? 아파트 이야기하면 안 되는구나. 아파트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저는 지금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상황과 공간이 주어졌다고 하면 네. 저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살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이 지금 생각하면 참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그거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유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소유라고는 할 수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소유와 공유하는 그렇죠, 거네요. 공유와 네. 뭐 요즘 협유라는 말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기 공간으로 역할을 나누어서 그 점유도 하고 사용도 하고 누군가와 같이 만나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그런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없었고 네. 당장 이제 이 공간 지켜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인수가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공간은 여기 와서 누리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저는 마당새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맨날 쓸고 닦고 청소하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 뭐 후배들이 와서 또 열심히 또 재밌게 여기서 생활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공간을 소유한다는 건 아파트를 소유할 일이지 이렇게 이런 소유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폐교를 몇 군데 돌아봤는데 네네. 이제 그런 문제들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 지자체에서 그 소유가 되어 있는데 뭐 일정 부분 정성을 들여서 막 갖고 놨는데 그 소유의 어떤 그 권 때문에 네네. 쫓겨나기도 하고 네. 또 더 이상 투자하기에는 불안하기도 하고 네네. 이런 문제들 계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 하려면은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게 네네. 훨씬 더 여기 공간에다 정성을 많이 쏟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자체나 교육청이 빌려서 뭐 한시적으로 쓴다 하면 그건 진짜 공간에 애정이 갈 수가 없잖아요. 불안하고 네. 위태로우니까. 그래서 어떤 집단이 매입하는 공동 그렇죠, 공동으로. 예. 협의 약간 그렇죠. 협의 예, 개념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 개념 여러 선택지가 있었으면 그런 고민했었을 텐데 좋네요. 그때는 그런 뭐 개념들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뭐 추정이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여러 명이 공유했다면 그 공유했던 분들의 의견이 또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효율적이지 않을 거예요. 네. 의사 결정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고 걸리고. 그렇지만 네. 그 공동체가 단단한 만큼 이 공간도 더 단단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몇 사람의 생각이 구현되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그 의사 결정하는 구조가 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만큼 더 훨씬 더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겠죠. 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책마을헬이라는 이름으로 이 공간을 여신 게 몇 년도인가요? 그러니까 2006년에 이 공간을 인수를 했고요. 네. 그리고 2006년부터 이제 그러니까 저는 편집자니까 네. 계속 출판사 일을 하면서 주말 뭐 격주로 오고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손을 보았죠. 그러다가 2012년 2월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년째예요, 올해가. 그러네요. 9년하고 한 2개월 이렇게 됐으니까. 네. 그때 이제 이주했어요. 뭐 편집자 후배들을 하고 가족들하고. 편집자 후배들도 같이. 네, 같이 했죠. 제 꼬임에 넘어간 후배들이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초기 멤버들입니다. 절 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기 사람을 잘 못 만났다는 사람을 건가요? 잘 만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치를 가고. 그렇구나. 네. 아니 저는 같이 오신 분들도 그러니까 뭐 꼬임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궁금한 게 네. 가족도 아닌 상황에서 네, 네, 같이 네. 오셨을 때 그럼 그분들이 대부분 다 같이 계세요 지금? 지금은 다 자기 갈 길 다 같이. 아 정말요? 네.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거든요. 해외로도 가고. 네. 해외까지 네. 꿈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나가셨구나. 네, 저는 이제 꿈 찾을 거가 없어가지고 여기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러 오면 항상 나중에 뭐랄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판타지와는 다른 네,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거 우리 좀 왜냐하면 판타지부터 얘기하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아니 근데 현실적인 거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그렇지만 이런 꿈이 있어. 이렇게. 네, 네. 좋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2012년에 문을 여신 거고. 그럼 지금 다시 판타지 아니, 네, 판타지로 맞네. 판타지 버전 먼저요. 사이다 아니고 환타 쪽으로. 아니, 제가 아까부터 처음 뵙지만 너무 유머 감각이 많으셔가지고 장난을 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너무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문을 여셔가지고. 이거 다 편집되는 거 아니에요? 효주 아니, 저희 편집이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그 2012년에 문을 여셨을 때 그러면 2006년부터 여기 와서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네. 우리 지역 주민들도 촌장님하고는 좀 이렇게 벌써 알고 계시는 사이도 많고. 아니 여기 고향이니까. 고향이니까 어차피 네. 그 누구네 집 아들이 왔다 약간 이런. 그렇죠. 예. 여기 이제 참봉 하나씨라고 여기 네. 그 할아버지 저희 이제 중조부가 참봉 그 벼슬을 좀 했어요. 참봉. 그래서 이제 그냥 참봉 그 당시에 벼슬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내려준 그 벼슬인데 네. 그래 이제 별명이 그냥 별호처럼 참봉 하나씩 하는데 아. 근데 그 이제 그 후손이 그러니까 손자 온 거죠. 와서 여기서 뭐 이제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른들 눈에 얼마나 웃기겠어요. 다 쓰러져 가는데 두세 명이 와가지고 뭐 운동장에서 그 예치기 돌리고 막 이러는데 운동장이 거의 밀림이었거든요. 한 7, 8년 비어 있는 동안 네. 뭐 완전히 거의 폐허가 됐어요. 유리창 다 깨지고 뭐 수도 전기 다 끊기고 그런데 전기 그렇게 끊기고. 혼자 애쓰시는데 마을 주민들이 와서 도와준다거나 하진 않았나요? 그때는 이제 이 사람이 뭐 하는 건가 하고 이제 여기는 그 당시에 뭐 60, 70대, 80대 지금 돌아가신 그분들이 저한테 형님뻘 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그래도 이 시골의 그 촌수가 촌수로.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 부인 되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그 이렇게 시아주버니.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 낮추어서 막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다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래도 미심쩍은 거죠. 도대체 여기다 뭘 하려고. 그때는 주말에만 내려와서 있었기 때문에 네. 막 교류를 하거나 막 이런 건 없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냥 그 출판사 공간 처음엔 제가 이제 여기 오갈 때는 출판 단지 파출판 도시에서 일할 때였고 그 뒤로는 이제 서초동에 있는 다른 출판사에서 일할 때인데 그러니까 그 출판사와 주말에 이제 출판사 땡 하면 이제 그 금요일 내려왔거든요 저녁 때. 그러니까 여기 점과 점만 연결됐던 거죠 그때는. 근데 이주를 하고 여기서 이제 살기 시작하면서 네. 그게 이제 점점 확장이 되고 해리 이 면의 커뮤니티 안에서 네.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역할이 늘어나는 그 고창군 전체에서도 역할을 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여기서 태어났지만 아버지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그 20대 후반에 협동조합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청소년기에 서울 올라가서 이제 그러니까 생활하다가 천주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네. 그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천주교를 통해서 이렇게 그렇죠. 왔거든요. 독일 쪽에 그래서 이제 온 협동조합 흐름이 그런데 그 협동조합 존재를 알고 이 지역 사회가 되게 이제 본인이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고리채.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형편없이 뜯기고 산다 생각이 들어 이 청년이. 네.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그것도 금융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작은 립 단위에 네. 아주 작은 단위에 신흥협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20대 후반에. 네. 네. 계속 하시죠. 그래서 근데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조합원 여기 있는 주민들 이 인근 주민들까지 다 조합원이 되고 네. 그 취지가 좋고 네. 그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렇게 갈래가 하면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 협동조합을 고창군 전체로 확장하자 그래서 고창읍으로 군청 소재지가 고창읍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때 제가 4살 때였거든요. 그 식구들이 다 이제 그 아버지 따라서 이제 옮기게 됐죠 고창읍으로. 그리고 거기서 저는 초중고 다 고창에서 다녀서 다시 내려와 보니 저의 선배들, 친구들, 후배들이 다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특히나 이제 행정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아하. 처음에는 뭐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요양을 하러 왔다. 왜냐면 저 친구가 여기 내려올 일이 지역에 내려올 없는데. 일이 없는데 그리고 뭐 출판을 하고 했는데 뭐 지역에서 그런 일을 할 거리 없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데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뭐 도피했다는 뭐 이런 이제 소문도 들고 그랬어요. 근데 네. 이제
제가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늘 이제 행정하고 또 뭐 그 관계를 맺어야 그렇죠. 매우 되니까 중요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제안도 하고 그럴 때 처음에는 이제 좀 몇 년 있다가 네. 다시 가겠지. 잘 되겠어 뭔가. 네. 근데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들리는 이야기로 무슨 책 무슨 마을이라는데 네.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이제 몇 년 보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공간 하나씩 고쳐가면서 공간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어울리는 프로그램들을 했거든요. 이제 그 가장 이제 바탕이 되는 게 책을 만드는 프로그램. 그래서 그게 이제 책 마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많은 책 마을들이 있는데 유럽에 책 마을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녀와서 책도 여러 권 냈어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는 우리한테 책 마을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 아주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설계를 다시 한 거죠. 유럽의 책 마을은 소비하는 공간, 그러니까 독자로 참여하는 누군가 거기 가면 책을 보거나 뭐 구하거나 사거나 뭐 페스티벌 열리면 페스티벌 참여를 하거나. 근데 한국에 여기 있는 책 마을은 가면 저자가 되는. 네, 물론 독자지만 내가 책을 만드는 저자가 되는 그런 입장이 바뀌는, 그러니까 역할이 갑자기 바뀌는 뭔가 좀 약간 마법 같은, 그럴 리가 있을까 하는데 그렇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그렇게 시작한 지 이제 10년째에 물론 처음에는 좀 아주 산발적으로 그걸 이제 프로그램 다져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좀 본격적으로 2014년부터 출판 캠프를 했는데 네. 지금 한 400종 거기에 참여한 저자가 4,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법인 한 거죠. 사람이 한 권을 내진 않고 내지 여러 않아요. 명이 그러니까 공존을. 물론 한 사람이 한 권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누구나 책이라고 하는 모토, 누구나 책, 누구나 도서관을 아주 초기부터 모토로 삼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제 보편적인 뭐 말이 됐지만, 패러다임이 됐죠. 네. 이 누구나 할 때 과연 이 누구나의 주체는 누굴까? 처음에 제가 책마을을 설계할 때는 작가들을 여기다 불러다가 그래서 출판은 독립하고 제가 서울에서 한 1년 반 준비를 하다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출판사를 새로 차리고 후배들을 모아서 이렇게 출판 기획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파트너들, 그러니까 함께 코워크할 수 있는 그런 집단과 협업하면서 이제 한쪽으로는 뭔가 컨텐츠를 만들고 우리 독립 브랜드도 독자적으로 출판하고 그러면서 공간이 움직여졌을 때 작가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여기 살면서 책 기획하고 만들고 이 브랜드 출판사로 출판하고 네. 그거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책 마을, 네. 책이 만들어지는 마을. 근데 그건 누구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이렇게 변화됐던 게 지역의 친구들한테 제가 그때에 대학에서도 출판 강좌 하면서 1학년들, 2학년들 조금 어떻게 보면 어린 이제 막 프레시맨 이 세대들하고도 책 기획해서 만들고 했거든요. 그룹으로 만들고 이렇게. 근데 지역에 내려와서 보니 그게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거죠. 책 읽는 인프라도 부족한데 네. 책을 만든다니 이게 그러니까 좀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어린 세대 친구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여기나 저기나 다 바쁘니까 이 친구들하고 책을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출판 캠프라고 이름 붙였어요. 여기 이제 학교들이 작으니까 전교생이 와도 뭐 어떤 데는 20명, 30명. 많은 학교들은 뭐 2, 3학년이나 1, 2, 3학년이 모아서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캠프들을 시작을 했어요. 2013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그때도 이 공간이 그러니까 뭐 한쪽은 허물어지고 있었고 고친 공간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막 홍보를 해서 와서 이런 프로그램 참여하라고 하지 못해요. 이쪽 그때는 막 슬레이트 지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보면 웬 슬레이트 지붕 2013년 막 이때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이 프로그램 입소문으로 오는 거죠. 선생님들이 해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많이 이제 알려지면서 한 해 지나면서 그게 가을이었어요. 2013년 가을이었는데 할머니들 이 지역 동네 할머니들하고 저한테는 지금 형수도 있고 뭐 숙모도 있고 한데 이분들이랑 이제 우리 마을 학교를 한번 열어보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 처음에는 마을 학교를 하겠다고 거창한 생각도 없었어요. 네. 그냥 이제 어떤 우연찮게 마을 어르신들이 이 책마을에 와서 뭔가 좀 일을 도와주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르신 일자리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을 늦가을에. 근데 이제 밖에서 일을 좀 돕자고 했던 건데 추우니까 이제 실내에서 그 제가 내려와서 만든 출판 키트라는 비닐 봉투를 딱 이렇게 뜯으면 그 안에 표지, 면지, 이제 내지 이야. 이걸 구멍을 다 뚫어서 실이 들어있고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 그 네. 키트를 많이 하는데 그때 이미 하셨고 이미. 그건 몇 년도에? 그 2013년에 개발한 거예요. 2013년도에. 그래서 학교 프로그램을 이제 그 하면서 우리 전통 방식으로 제본을 하는 거 바인딩을 하고 네네네. 거기에 스티커를 붙이면 네. 면지, 소표지, 반표지, 본문, 차례, 야, 펴내는 글 책을 낼 수 있는 완벽한 키트. 그걸 이렇게 써가면서 네. 판권도 붙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판권에 자기 이름도 써보고 막 날짜 쓰고 가격도 뒷표지에 매기고 네. 이런 키트인데 그거를 이렇게 넣어서 음. 키트를 하나 만드는 네. 그걸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막 좋다고 좋아하시는데 막 거꾸로 놓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는데 이거 모르시는 거예요. 한글을. 아. 그래서 이제 여쭤봤죠. 그랬더니 진짜 한글을 못 쓰는 분은 태반이고 네. 못 읽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을에. 이 마을 주변 마을에. 그래서 이거 뭐 넣고 자시고 하지 말고 그냥 네. 그림책 읽으면서 한글 쓰기 갖다 그래서 복사해가지고 예. 그 남은 시간 한 10여일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는 네. 진짜 하자 학교를 해서 봄부터 매주 목요일 밤에 모여가지고 이제 학교를 했죠. 잠깐만요. 정리를 좀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해리포터 이야기 듣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난 계속 들으세요. 그래도 이제 학생들에서 제가 중간중간 정리를 해주면 아, 네네.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네. 교수는 저기서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난도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안 놓고 2012년에 여셨고 아까 처음에 만든 그 책 만드는 거예요. 그건 몇 년도인 거예요, 그러면? 2013년인 거죠. 2013년. 2013년도고. 네. 그런데 네. 그리고 그걸 하시면서 키트를 개발하셨는데 그때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2014년에 마을 학교 학교는 본격적으로 한 거죠. 본격적으로 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시작은 한 거죠. 2013년 네. 그 늦가을에 네. 사살할 때.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정말 본격적으로 매주 모여서 이제 한 거예요. 그 학교 이름이 네. 밤매다 딴짓거리. 지면에서 봤는데 그랬어요? 이름이 너무 네. 좋아요. 네. 밤마다 딴짓거리. 야, 하고 싶은 거. 이분이 딴짓을 굉장히 아, 네.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못 듣는 분도 계세요. 밤마다. 밤마다 딴짓거리. 아, 할머니도 밤마다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드실 것 야, 이게 같아요. 그게 더 좋은데요. 밤마다 딴짓거리. 아, 저도 그게 더 좋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의미는 진정하시고요. 좀 이렇게 의미는 이제 밤매다. 평생 밤만 매던 분들인데 네네. 반면 경영을 하면 진짜 정말 누구 뺨치는 거죠. 좋은 거죠. 뭐 정말 10대 전부터 뭐 이렇게 좀 행세할 만할 때부터 밥거랑에서 일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60년, 70년 기본 그러신 분들이 딴짓을 좀 해보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 저녁에. 그래서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 시간에 서방님들 밥 차려주고 뭐 정리하고 씻고 고단한데 혹은 뭐 연속극 하나 꽂히는 게 있으면 그 연속극도 봐야 되고 하는데 네. 그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서 오시는 건 본인들 재미있어서 그렇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모여서 처음에는 진짜 한글을 띄자 우리가 아주 했는데 슬금슬금 빠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힘들죠. 이 눈칫밥이 부족했던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이제 A라는 할머니, 내가 시집도 잘 왔어요. 우리 집도 좋은 집이에요. 서방님도 잘났어. 살림도 잘해가지고 애들도 더 잘 키웠어, 막. 뭐 학교도 잘 보냈고 막.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내가 꿀리는 거예요. 글을 때 글 못 쓰는 거. 내가 다 잘 이렇게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니까 안 오세요, 아예 그냥 발길을. 그래서 글쓰기는 아주 줄이고 네. 그냥 종합 예술로 바꿨어요. 베껴서 이렇게 뭘 이렇게 그 본 따고 이렇게 해주면 거기 색칠하고 뭐 이 고무신에다가 그림 그리고 막 신고 다니고 낫에다가 손잡이에 막 알록달록 그림 그려서 하고 다니고 바느질 해가지고
그 바느질 한 거 가지고 그 인형 만들어서 그 인형극도 하고. 그러니까 좀 이게 노래 막 가사 바꿔가지고 막 노래 아니 융합형 문화예술 교육을 그때 그렇죠. 이미 하셨네요. 혹시 빨리 바꾸기 잘했어요. 아르떼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런 데서 지원 안 받으셨나요? 딱 그 지원받을 품목인데? 아르떼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제가 한 4년 전부터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 그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2014년 그 교육이에요. 지역문화예술 교육. 예. 예. 그렇죠. 거기에요. 예. 그 도움을 한 3년 정도 받았죠. 그렇죠. 예. 딱 그거 받을 수 네. 있는 항목이네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기회에 그렇게 우리가 계속 이거를 네. 그 지원받아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이제 여름 시즌, 겨울 시즌에 이렇게 시즌제로 그냥 했어요. 우리 자체로 자체 지원으로. 지원 없이. 예. 오. 그게 이제 지역에서 문화예술 단체로 살아간다는 게 사실 문화예술에서도 스타트업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계속 낼름낼름 받아먹을 수가 없어서 여기가 어느 정도 선배가 됐으니까 그렇죠. 후배들을 위해서 네, 양보하자. 그 대신에 다른 지역에서 하는 그런 이제 어르신들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우리가 도움을 줄 때는 그런 이제 예산을 좀 매칭시켜가지고 하되, 근데 아르떼하고는 하진 않았고 어떤 다른 예산들이 있는 거를 좀 매칭해서 지역에서 거기서 질문이 있는데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세요, 인구가? 제가 지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처음에는 15분 정도 시작한 거예요. 15분? 그래서 10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분들이 그럼 연속적으로 3년, 4년 같이 쭉 학교를 예, 다니신 예, 거예요? 거의 뭐 7년 이렇게 다녔죠. 와, 예. 그거는 진짜 대단한 일이네요. 그 지금 이제 갤러리에 네. 한 할머니의 그 작품 전시가 되어 있는데 할머니의 네. 작품 전시회. 저희가 대박. 뭐 다른 게 있냐면 그때부터 네. 출판을 했어요. 아. 1년치를 다 모아서 기록해서 출판을 하고 매년 그렇게 도톰한 책들 출판하고 나중에 이제 그림책 출판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 어쨌든 증조부님이 설립하셨던 학교에 손자가 와서 증손자인가요? 증손자가 와서 뭔가 이 마을 교육을 위해서 뭐랄까요, 그 상록수가 생각나기도 하고, 소설 상록수. 네, 상록수. 네. 이게 굉장히 그 가족의 어떤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면서 네. 소수 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사업이 어떤 성공 모델로 자리가 잡히면 관에서 돈을 받을 경우엔 특히나 확산시켜라 이런 요구를 많이 받는데 네. 촌장님은 그게 아니라 이 커뮤니티의 같은 분들을 계속해서 키워나 심도를 깊이 하는 네.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가신 거잖아요. 그것도 있는 거예요. 네. 확산시켜라. 네. 굳이 확산의 문제가 아니라 네. 다른 지역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 그러니까 그게 전제 조건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지원은 이제 우리 졸업할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할머니들, 특히 할머니들이 네. 자기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네. 2013년, 14년 이때는 좀 드물었죠. 그런 일들이. 그때부터 출판을 매개해서,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 자식들이 잘났어도 네. 책을 누가 내봤어요. 그럼요. 근데 자기 엄마는 책을 냈잖아요. 막 뭐 전시한다고 막 초대하고 그러니까 네. 할머니들의 삶이 좀 많이, 엄마의 삶이 좀 다시. 좀이 아니라 네. 완전히 환골 탈퇴한 것처럼 그렇죠. 느끼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아우 쑤셔. 아이고 우리 환골이라시길래 갑자기. 네. 아이고 허리야. 아재 개그 아니라 아동 개그 쪽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네. 저희가 조금 뭔가 조금 신선한 바람은. 그러니까 저는 문화기획자로서의 촌장님의 그 어떤 철학, 방향성 이런 게 신기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소수의 할머니들을 대상 그렇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속 해나가는 게 너무나 인간적이고 자연스럽다. 근데 많은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항상 대중적인 확산 이런 걸 늘 고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네. 그 아무리 이제 제가 여기 일가들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 지역은 그냥 그 지역이에요. 좀 뭐 하는 애들이지 쟤네들은 이런. 근데 이분들이 엄청 저한테 바람막이가 돼주는 거죠. 그러겠죠, 당연히. 네. 우리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이 어린 세대의 젊은이들이지만 그 여러 가지가 저한테는 좀 다시 지역에 왔을 때 좀 단단하게 관계를 맺는 게 단단해지는 것도 그분들 통해서 많이 또
가능해진 부분도 있고. 그러면은 그 마을 학교라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 학교 하는 사업이 한 축이 있고, 근데 제가 지면을 통해서 보면은 뭐 지역 도서전 이런 것도 네네네. 한번 유치하신 적이 있고, 또 하여튼 그 외에 다른 그러니까 외부로의 외부와의 연계 활동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매개로 하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활동들은 거의 시도를 해봤어요.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일반화된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마을 학교 이제 마을 학교 떠나서 지역의 그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니까 아주 어린 친구들서부터 이 친구들과 뭔가 역할을 할 때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마을 학교라고 하는 게 지금 어르신들과의 이런 뭐 좀 다르게 학교 안에서 방과 후 프로젝트로 뭔가를 한다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그게 책을 읽는 데서부터 결국 어떤 과정, 어떤 체험들과 결부를 하고 그 결과를 책으로 출판하는 이 프로세스가 네.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에 이제 적용이 되게 해서 그건 굉장히 좀 그 효과가 컸죠. 그 친구들이 다 저자로 다시 뭐 스스로 자리매김하고 네. 그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시스템 안에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좀 그 시스템 안에서 조금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 도와주는 거고 또 뭐 방과 후 교사들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그분들이 방과 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뭐 그림책을 매개로 한달지 영상 작업을 매개로 한달지 그리고 그냥 지금은 활자 플러스 다른 매체들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주제에 활동을 하고 그걸 기록을 하되 꼭 활자만이 아니라 문자 체계로만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고 유통하는 거 이런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데까지 관여하게 그 소비자들을 그렇게 관여하는 직접 그 주체가 되게 만드는 일들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여러 가지 버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책마을 해리는 처음에는 저는 정말 그 적극적으로 아날로그 방식이다. 이 공간은.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할 때 네. 1박 2일 캠프면 네. 다 내놔. 아. 스마트폰. 네. 그리고 이제 밤에 안부 전할 때만 한 30분, 1시간. 아.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는 책마을 바탕은요. 책의 바탕 종이와 활자예요. 그래서 한지를 만들어 보고 활자 아. 찍어 보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인류가 이렇게 지금 이만큼 이렇게 오는데 지적인 여정 여로에 굉장히 그 중요한 기틀이 되었던 이 책의 문제 그걸 조금 앞으로 가면 그건 매체의 문제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종이하고 활자죠. 왜냐하면 책을 펴면 하얀 것과 까만 게 있는데 네.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활자. 활자죠. 네, 글씨죠. 이 두 가지가 다 사실 우리한테서 비롯됐단 말이에요. 한지 종이의 역사를 보면 네. 105년에 한나라 체륜이 발명했다고 나와요. 그거는 동양사양의 역사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바인데 저는 그거 믿지 않아요. 종이는 어떤 아무리 이 사람이 무슨 신이 내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자 발명할 수가 없어요. 이 문명권 전체가 계속 보완하고 고쳐내면서 가장 최적화된 어떤 종이 매체로서 어떤 시점이 그 시점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 종이의 역사에, 한지의 역사에.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 한 장 구하려고 몸에 달았던 종이가 고려지예요. 천년 고려지. 고려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들이 만들었잖아요. 고려 사람들이 만들었죠. 이 종이의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세계에서 가장 질이 좋은, 가장 멋진 종이 오래가고 질감이 좋은 종이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활자는요. 활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를 만든 책이 직지란 말이에요. 직지가 물론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지만 그거 우리가 찍었죠. 물론 고려 사람들. 종이와 이 활자의 문제에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한테 뭐 내세울 게 없어. 우리를 지켜 올려줘야죠. 그리고 지켜 올리고 있어요, 우리를. 물론 우리가 책의 역사를 보편적인 책의 역사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거는 구씨 아니시죠, 지금? 네? 학생들 중에 혹시 구씨 계신가요? 구씨 있겠죠, 좀 누군가. 죄송할 수도 있는데 구텐베르크라고 그분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쇄 기계를 만들어 그렇죠. 버렸어요. 네. 그게 독일 사회를 바꿨고, 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는 사실 세종의 노력도 좌절이 됐고, 우리에게 책의 역사는 사실 한국 전쟁 끝난 이후예요. 누구나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책의 존재가 조금 더 보편화되고 이런 건데 독일은 아주 일찍부터 그리고 구텐베르크 이후에 구텐베르크 처음 성경을 찍은 게 라틴어 성경이었거든요. 네. 근데 머지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독일어 성경을 출판을 해요. 그거는 정말 획기적으로 그 독일 사회가 바뀐 거예요. 총장님, 근데 강의를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렇겠나요? 오늘 이 공간에 대해서 하는 얘기라서 아유. 이 얘기는 지금 제가 따로 시간을 들어야 될 것 같다. 저희 빨리 끊어주시지. 활자의 역사를 너무 생각하고요. 재밌었는데. 너무 궁금해졌어요. 네네네. 언제 강의하실 거예요? 이거? 아니 잠깐만 정말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됐지? 너무 잠깐. 재밌었어요. 구텐베르크 그 선생님의 그 그러니까 구신의 가문의 구신의 이야기를 가문. 들어야 네. 되는데 네네. 제가 조금 더 네네. 한기를 해서 다른 질문을 네, 질문 네. 좀 하세요. 질문. 아, 그러니까. 아니 저기 빨리 들어가지고 그... 해리포터가 아니고 해리북톡.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지? 네. 아니에요, 재밌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아날로그. 근데 그 말은 정리를 하자고요 일단. 네, 정리를 하시죠. 그럼. 그래서 아무튼 우리한테 있는 그 책의 바탕인 이 그 활자 종이를 사실 인류에 선물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네. 다시 돌아갈게요. 책마을이 우리한테 책마을은 유럽의 그 많은 책마을과 결이 완전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태어나는 공간, 창조적인 공간, 저자의 공간인 거죠. 그렇군요. 예, 여기까지 이제 정리됐습니다. 누구나 저자. 그 모토가 거기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예, 갑작스럽게가 아니고. 저는 글로벌하게 그렇게 다른 책마을과 이 책마을이 그러니까 다른, 차별적인 예, 예.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놀라운 것이 저희한테 솔직히 말하면 저희한테는 이제 책마을이라는 거는 전국의 국내 그러니까 도메스틱 버전으로 본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게 아니라 총장님께서는 글로벌한 버전으로 우리 책마을은 다른 나라의 책마을과 이렇게 달라라는 생각을 네. 하신다는 그 글로벌한 관점이 네. 일단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할머니들의 학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버전으로 어떤 외부와 어떤 연계를 맺으시냐 이제 그 말씀 제가 드렸더니 이제 한지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글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도 또 좀 다른 외부와 함께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그 아까 바탕이 되는 출판 캠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 주변 자원들 그리고 자기가 뭐 책을 읽었다거나 뭔가를 이렇게 어떤 정보에 접근했던 것을 자기 목소리로 정리를 해보는 게 사실 글쓰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꼭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몸짓으로 뭐 이런 게 뭐 영상 작업을 한달지 네. 이렇게. 그래서 단지 오로지 온리 책이 아니라 기록하는 어떤 다른 다양한 방식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봤어요. 그래서 유튜브 작업해서 많이 올리기도 하고 네. 영화를 같이 찍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 책마을 영화제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영화제는 또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네, 이쪽으로 이제 돌아야 되겠군요. 너무 할 일이 영화제는- 많으셔가지고. 이제 올해 한 5번째예요. 5년째인데 올해. 처음 영화제는 그런 시점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네. 오로지 책에서 조금 더 확장돼서 어떤 책을 통해서 뭔가로 확장되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를 찾고 있는 중에 우리가 영화를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네. 책을 읽고 그 영화를 이제 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런 영화 중에 책이 원전이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네. 많은데 엄청 많죠. 영화제에서 책 이야기 하는 데는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책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거지 하고 찾아봤죠. 근데 없더라고요. 책 영화제라는 건 없어요. 네. 왜 없지? 없어요. 우린 책마을이니까 그럼 책 영화제. 그래서 이제 딱 걸었죠. 네. 타이틀을 걸었어요. 그래서 혹시 하고 이런 북필름 페스티벌 이런 게 혹시 있을까? 네. 그리고 찾아봤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이게 민망하니까 뭐 세계 최초 이런 말 하면 좀 민망하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없더라고요. 세계에. 세계 아니 우주 최초죠. 고맙습니다. 강적을 만났는데 오늘. 네. 뭔가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영화로 만든 것만 줄창 보자. 그래서 막 3박 4일 동안 정말 계속 그 영화만 예를 들어 들었어요. 어떤 거예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예를 들게요.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이라는 네, 책이 알죠. 있어요. 외국 소설인데 네, 네. 그게 스웨덴 그 영화로 나왔어요. 네. 이런 게 대상인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왜 제가 중첩적으로 이걸 설명드리냐면 첫 회 때 그때도 이제 물론 청소년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친구들,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주말마다 여기 청마을에 와서 주말 학교를 했어요. 주말 책 학교를 했는데 이 친구들하고 이제 영화제 때 뭔가를 같이 좀 해보자 하고 하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영화 리스트에 그 책이 있으니까 그 책을 동네 할머니들이 와서 볼 건데 자막이 있으면 네. 어렵잖아요, 보기가. 어렵죠. 이렇게 네. 보려고 하면 슉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 아이디어가 있대요, 자기들끼리. 아이디어 변사? 찾을 때. 변사? 비슷한 거? 더빙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자기들이 더빙을 더빙을 한다고요? 하겠다. 예, 그래서 속으로 될 리가 없지.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이건 독백이죠. 독백이죠. 뭐라고 그러죠? 방백이라고 그러나요? 독백. 아니 네. 우리는 들었으니까 방백. 그 방백이죠.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표정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 기특하다. 야, 정말 니네 정말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동네 할머니들이 너희들한테 막 진짜 떡 진짜 싸줄 거다. 그렇게 했더니요. 이제 그러고 이제 속으로 너무 자잘하면 안 되는데. 근데 좀 걱정을 했는데 네. 한글 대본 누군가 다운 받아가지고 나눠서 막 하더니 막 밤늦게까지 녹음하고 편집하고 입혔어요. 정말 놀랐어요. 외국 영화에 예,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친구들 이 세대 10대를 관통하는 이 세대 친구들하고 정말 수없이 많은 친구들 만나 오는 때였잖아요, 그때. 네. 그러면서 느낀 거는 그거였어요. 그냥 냅두면 잘한다. 그건 알고 있었는데 냅두면 정말 잘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영화를 트는 날 얘들은 다 도망갔죠. 이제 애들은 막 숨었어요. 이제 창피하다고. 예. 그런데 대박이 났어요. 완전히. 그 영화 뭐 물론 막 구름대처럼 모인 관중은 아니었지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주인공이 100살 할아버지인데 이 지금 변성기의 친구들이 그 흉내 내는 건 이제 안녕하세요. 너 그것도 웃겨가지고 죽겠는데 결정적으로 안 맞아요. 그게 안 맞아. 막 나왔는데 말이 뒤에 나오고 있어. 너무 웃겨가지고 결국은 앵콜 상영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제 한 편은 해보자. 예, 예. 작년에는 이제 제대로 영화제를 못 하고 그냥 영화 캠프 1박 2일, 2박 3일 금요일 밤에 모여가지고 이제 영화 캠프 하면서 뭐 좀 하고 이제 숙소에서 했는데 올해는 또 기대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그 책영화제가 정말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방식으로 재밌는 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영화제군요. 네네. 재밌네요. 진짜 기발하네요. 그러니까 책 이야기를 하면 저자들이 와서 저자들이 뭔가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기 원 저작자들이. 네. 나중에 좀 잘 되면 뭐 외국의 저 소설가들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불러오고 책과 영화에 또 다른 점이 있으니까 네, 네. 원작을 본 거하고 비교해 영화가 다르거든요. 좀 비교할 수 보면은 있고. 다르죠. 정말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원작자하고 여기 이제 이 그 제작자하고 싸움도 붙일 수 있어요. 네. 네, 왜 그렇죠. 서로 막 왜 그렇게 만들었어? 멱살 잡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당신 뭐야 도대체. 그러면 영화 문법 알아? 당신 뭐야 이러면서 그럼 이제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최근 야. 영화 간극이 많거든요. 제가 네, 늑대와 추미를 한 영화 보고 나서 아. 책을 뒤에 봤어요. 그걸. 네네네. 다른 때는 책을 먼저 보고 영화 보게 되는데 책을 뒤에 봤는데 야 영화 정말 잘못 만들었고 영화만 봤을 때 영화 너무 좋아. 와 영화 진짜 잘 만들었다. 그렇죠. 네, 책을 네. 보니까 책에 훨씬 더 풍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대부분은 그런 네, 네, 경우가 많죠.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경험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매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활자 매체가 왜 여전히 의미가 있는지를 정말 자세히 알 수 있게 돼요. 정말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 현대의 발전적인 업그레이드된 매체들을 활용하시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왜 활자로 책을 읽어야 하는가를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네. 특히 전 청소년 시기 친구들은 네. 그 시기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인류가 갑작스럽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더 이 4차 산업혁명하고 뭐 AI 뭔가 막 이런 뭐 AR, VR 이런 어떤 흐름으로 갑자기 막 네.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버틸 수 있는 힘, 인류가 인류 다음이라는 그러니까 네, 네. 지구에서 인류 아닌 다른 존재들과 어떨 때는 정말 싸우면서 어떨 때는 정말 헌신적으로 돌보면서 혹은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정말 자기 존재를 낮추면서 그 모든 걸 내어놓는 방식으로 네. 그건 이제 항복하는 방식인 거죠. 네. 따르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인류가 이렇게 이제까지 왔는데 그 다음 이 이후의 인류는 어떻게
그동안 우리가 이 지구와 함께 온 생명으로 살아왔던 그걸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방식을 저는 과거에 있다고 보는데 그 과거에 정말 정수가 활자에 있어요 여전히. 근데 그거는 영상으로 어떤 버추얼로 그대로 1대1로 대응해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저는 이 세대 지금 우리한테 바로 다음 세대들이 그 인류의 그 생각하는 방식, 지혜를 쌓아왔던 방식을 그대로 느껴서 스스로가 이 세계 중심 역할이 되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활자로 뭔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네. 맥락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쵸. 앞뒤를. 전체적으로 뭔가 사고하는 게 활자를 통해서 정말 정확히 그런 사고의 힘을 키울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책 하면 완전히 시대착오인데 맞아요. 시대착오적인 걸 제가 막 강요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적어도 그 시기에 뭔가 생각이 좀 단단해진 이 시기에는 그 책의 그 방식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활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활자가 가지는 게 사실은 가시적이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정되지 않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데 행간에 이 책을 보다 보면은 그것들이 내가 자생적으로 상상하고 그렇죠. 몽상하면서 재현해내는 거죠. 그 세계를 그리게 그리게 되는데 되는 거죠. 이 세계는 사실 말씀하신 벌초로 이렇게 표현이 안 되거든. 규정될 수 없는 세계인데 이제 영상이라는 건 딱 규정해서 그것만 딱 보여주는 거니까 계속 이것만 보고 자라는 이제 뭐 자라게 되면은 그런 나만의 세계, 나만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가시적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뭐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정돼 버리죠. 규정돼 버리는 네, 네. 느낌. 개별적인 각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그 상상력이라는 그렇죠. 게 예, 그거를 말씀하신 이렇게 시각적인, 규정화시키는 거죠. 예. 상상력에 의해서 완전히 제한을 둘 수. 그래서 전자책 같은 거에 얘기할 때도 전자책에는 왜 이렇게 말하자면 뭐 사진이라든가 이게 누르면 링크를 누르면 사진이 네네. 나온거나 그래서 친절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책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매력 행간의 빈 여백을 자기가 채울 수 있는 걸 제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촌장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뭐 구텐베르크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강의도 너무 재밌지만 하나하나 행사에 철학이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행사에 대해서 여쭤보게 네. 돼요. 왜냐하면 이 책 영화제도 네, 네. 기발한 프로그램이 있었고 거기에 깔린 또 철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 지금 벌써 40분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음 인터뷰가 있으시대요 또. 그래서 2개 정도의 프로그램만 더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아, 네네. 네. 아, 그래서 100개 중에 2개만 하라니까. 네, 100개 중에 2개만. 103개인데 그 중에 2개만. 네. 프로그램 저는 네.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네. 뭐 그런 뭐 레퍼런스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매체도 많이 나고 하는데 네. 근데 이 공간과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과정이나 그런 지나는 뭐 어떤 뭐 장애나 예. 뭐 그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이렇게 네 분이 있어가지고 어떡하죠? 아, 알아서 지금 우리는 답변을 3분인데 자체 4분이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그 이제 프로그램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네. 그 이제 교사들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한 4년 전부터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데 로컬에 있는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컬에는 어떤 직종이든 로컬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어떤 잠깐 스스로의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역에 있구나 내가라고 하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 교사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으로 그런 것도 있죠. 있는 건 뭐 부정하기는 힘드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권 중심주의의 시대에 그렇죠. 살고 있고. 서울대공원이죠. 근데 이제 교사들의 삶이 네. 조금 이 자존감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아이가 지금은 이제 뭐 20대 청년이지만 이 친구들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담임 선생님 잘못 만나면 1년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만이 아니고 가족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교사들을 뭐라고 이렇게 폄훼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제가 아침에 이 아이가 학교 안 가겠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일어나자부터 해야지 겨우 이제 학교를 보내고 지쳐가지고 직장을 오면 직장에서 좋은 소리가 안 나오죠. 그렇죠. 그 교육자의 이 존재가 스스로 그러니까 다른 모든 그 직종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자기 주변이 어떻게 자기로 인해서 네.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이제 좀 단적인 예를 들어서 약간 죄송하지만 이분이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네. 건강하고 자기가 활력이 넘치고 자기 자존감이 충만하면 아이들하고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집에 가서 신나고 즐겁고 밝으면 가족도 즐거워요. 네. 그럼 그 가족의 구성원들도 자기 어떤 공간에 가서 자기도 좋은 거예요. 네. 지역 사회도 다 지역 사회가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교사들은 어떻게 좀 자기를 건강하고 자존감 넘치고 긍정적으로 제가 잘하는 게 출판이잖아요. 네. 저자를 만들자. 아, 교사를 저자가 저자로 되게. 만들자. 물론 교사들 저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사들만큼 네. 텍스트와 이미지 이런 데에 깊이 여전히 관여하고 있는 느낌이 없어요. 대개는 좀 직장에서 올라가면 뭐 보고서 잘 안 쓰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활자 매체를 가지고 교육을 시킨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잘 이렇게 이끌어내면 잘 뭔가를 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에요. 자기 영역에서. 그렇죠, 그렇죠. 교육 방법론에서부터 자기 과목 적어도 이런 데 있어서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예전의 학교와 다르게 굉장히 연구 모임들이 많아요. 네. 이 연구 모임의 사람들이 함께 책을 만드는 거예요. 네. 제가 아까 400종이 4,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평균 10명이죠. 네. 근데 어떤 데는 30명이 만드는 책도 있어요. 네. 어떤 경우에는 뭐 한두 사람이 만드는 책도 있고 교사 집단이 같이 만들고 뭐 물론 어떤 경우에는 교사 한 사람이 만들기도 하죠. 이렇게 만든 책이 한 30종 이상 돼요 지금. 근데 이 30종 넘는 책 그리고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 중에 그 학교의 이야기를 발굴해서 출판하는 것들 그건 한 18종 정도 했으니까 합치면 굉장히 좀 규모가 있죠. 이 학교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선생님들이 삶이 바뀌어요 또. 물론 선생님들 자체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품고 그걸 자꾸 쌓으려고 애를 쓰고 사시지만 네. 출판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정말 달라져요. 일단 유명해져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몇 개의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례는 놀이 관련된 책이에요. 아. 놀인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은 그 체육 선생님들끼리 모임인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 이런 걸로 좀 책을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재미있게 가이드를 해줬어요. 그 제가 편집자로서 개입했던 건 딱 하나예요. 놀이 실내 체육인데 놀이로 접근하면 그거 다 놀이잖아요. 네. 놀이로 접근하면 우리 놀이에는 4가지 유형이 있어요. 미미크리 이런 몇 가지 로제 까이오가 놀이의 유형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한 6, 70개 되는 놀이를 그냥 쭉 2페이지씩 다 정리해 온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우리가 장사를 못 해요. 그래서 유형을 나눕시다. 네. 그래서 경쟁이 있는 놀이의 악원. 아. 그 유형이 나눠져 있어요. 까이와가 그 유형을 그래서 요 행수로 하는 뭐 이렇게 주사위 던져가지고 나오는 이런 방식의 뭐 약간 뭐 환상적인 뭐 이렇게 뭔 게 기대는 그 미미크리라든지 이렇게 유형이 있는데 그렇죠. 그 유형을 나누어서 거기에 배치를 해서 각각의 설명을 조금씩 네. 이렇게 그 유형에 맞게 네. 그러고 났더니 책이 완전 이제 다른 책이 된 거죠. 그냥 교재에서 단행본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방학 때 그 세 분이 나눠가지고 각각의 그 놀이 컨텐츠마다 네. 자기 경험을 쓰라고 그랬어요. 에세이를 쓰라고 짧게. 그러니까 읽힘이 있는 네. 이런 교재인 것 같지만 에세이 같은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그 K 매거진이라고 네. 그 교원 공제 네. 잡지가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있어요. 몇십만이 부는 잡지래요. 그렇죠. 표지로 되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책 한 권을 통해 가지고 이분 뭐 라디오, TV 지역 와. 방송에 나가고 신문에 인터뷰하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야. 방학 때는 이제 연수하느라고 책을 여기서 내셔야겠어요. 그러겠네. 책을 내시려고요. 이분 작가시거든요. 네. 이런 말씀 드려서 좀 뭐 할지 모르지만 제가 왜 그 해리포터냐면 저를 만나면 머지않아서 출판권 설정 계약서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쓰든 누구하고 쓰든.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 먼저 올라가세요. 남아서 제가 이쪽 내려오기 늘 지금까지 한 1000종 출판을 했거든요. 천종. 그러니까 책 내는 데서는 제가 이렇게 와. 좀 약간 둘째라면 서러운 마술사네, 사람이에요. 마술사. 근데 지금 마술사. 저는 이제 상업적인 출판보다는 그 제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책마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출판을 이제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간혹 이렇게 또 그 생각지도 않게 많이 팔리는 책들도 있어요. 대박이 나는 책도 나오고. 예. 아, 그래서 이걸 다 유지하실 수 있군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교사들과 하는 프로그램들은 뭐 몇 개의 사례가 있는데 정말 약간 판타스틱한 사례들이 있어요. 아니 제가 이거 사실 농담으로 한 게 아니고 이 그 운영에 있어서의 재원이라는 게 제가 여러 폐교 다니면 어쨌든 다 재정적인 문제로 고생을 하시는데 네네. 어떤 케이스에는 정말 대표가 막 강의 네. 많이 뛰고 뭐 이래가지고 그걸로 충당하는 경우도 네. 있고 어쨌든 이 자체에서 수익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재원 뭐, 구조가 아시는군요. 네. 네, 재원 구조가 어떤지를 여쭤보려고 한 건데 정말 제가 이 대박나는 책을 통해서 지퍼를 열면 네. 제 속이 보이는데요. 숯이 보이네. 숯. 허파가 하나가 없고 신장이 하나가 없고 간은 전기 좀 매매를 약간 통해서. 간이 조금 작고 뭐 이랬으면 간은 뭐 잘하니까 많이 자랐어요. 네. 아니 정말 교훈에. 진지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이 재원을 네. 어떻게 네. 마련하시는지. 이제 그 앵벌이 날품팔이는 기본이죠. 예, 그건 이제 제가 개인기로 하는 거지만 네. 이제 사실 작년은 이 팬데믹 때문에 여기에 오는 분들이 이제 오는 그 캠프에 오는 인원이 완전히 극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쪽의 수익이 이제 많이 줄었죠. 네. 많이 줄었는데 책이 좀 팔렸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출판단지에 뭐 가끔 가요.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네.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전체적으로 출판이 작년에는 조금 흐름이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집에서 네, 책을 읽었기 네. 책을 때문에. 많이 읽고. 그게 그냥 그럴 것 같아가 아니라 실제 예. 출판단지가 활기가 정말 진짜 제가 십몇 년 만에 처음 봤어요. 출판단지가 이렇게 약간 좀 사장님들이 얼굴이 핀 게 어떻게 보자면 촌장님은 그럼 양날개를 가지고 계신 거네요. 한쪽은 출판 쪽이 있고 양 다리를 네. 걸치고 있다는 것보다 훨씬 좋은 표현인데 그럼 양날개를 나시는 건데. 양다리는 좀 약간 표현이 그런데 양날개는 양다리랑 정말 쓸데가 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아, 고상한 표현을 그렇게 재원이 주셔서. 마련이 된다. 네. 그렇군요. 아까 궁금하시다는 걸 물어보시죠. 네 분이 있지 않고. 아니 궁금하다기보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말씀 들으면서 네. 선생님들의 어떤 그 재능을 잘 이렇게 뭐 엮어서 책을 만드신 것 같은데 저는 연극을 하니까 그런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연극 대본을 쓰는 거예요. 네. 연극 대본을 써서 대표님 네. 우리가 작년에 낸 책 중에 네.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 근데 그 책이 뭐냐면 연극 동아리에 대한 책이에요. 학교의 연극 동아리인데 그러니까 아주 아무런 베이스 없는 데서 시작해서 이제 조금 해가 가서 약간 고급 버전까지. 그러니까 대신에 거기다 대본은 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 대본은 구하려면 진짜 잘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자료 사이트 같은 데도 많고 그래서 그거 운영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학교의 연극 동아리를 어떻게 교사 입장에서 아니면 학생 입장에서 할 수 있을까 한데 네, 그거는 이제 대본 자체. 아니 그런 이제 커뮤니티 연극반이 제가 여기 고창에 연극 극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연극반이 운영이 되고 그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또 그 커뮤니티 통해서 어떤 창작극 같은 게 이제 상상한다면은 저는 극단이 서울에 있으니까 소셜아트고라는 협동조합도 있고 해서 그렇게 연계해서 그 콘텐츠들을 서울로 이렇게 다시 올릴 수 있고 아니면은 여기 있는 재벌이 내려와서 그 커뮤니티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예. 순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서 네.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극 한 편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아이들의 그런 뭐 다 냅두면 너무너무 잘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 니네들 얘기 가지고 이걸 한번 만들어 봐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조금씩 도와주고 하면은 아이들의 얘기로 자기들이 만든 얘기로 대본을 쓰고 그렇죠. 예, 이걸 연구를 만들어서 컨텐츠가 제대로 나오면 또 서울에 가서 공연도 하고 네, 네.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이 공연해서 관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까지를 기록하면 이것도 한 권의 책이에요. 그렇죠. 그 과정 자체가 또 하나 책이 네. 될 수 있고 네. 제가 와서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 중에 가장 큰 게 그렇게 이제 약간 잘 꼬셔가지고 용기를 북 뜯어가지고 어떻게든 깊이 있고 책을 내게 만드는 게 네, 좋습니다. 책 얘기는 내게. 네. 우리 출판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출판사는 조금 나중에 생각할 거예요. 네 분이 일어나면서 네 분이 네. 많이 써요. 지금. 한 분 더 오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계시면 아니고.
자, 지금 벌써 네. 이제 인터뷰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야기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좀 이거 시리즈로 이렇게 연강으로 해주셔야 될 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벌써 거의 1시간이 돼가고 있어요. 구시 가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저희는 이제 사이버대라서 전국구란 말이죠. 그래서 네, 각 네.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학생들이 나의 지역에서 난 어떻게 해야 네, 되지 네. 이런 고민들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마무리에 항상 여쭤보는 것이 그런 학생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촌장님은 너무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했다라는 생각도 네. 들어요. 제 여기 유리해요. 정말 가문이 네. 가문이 힘을 받쳐주고 있고 유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리수를 두지 않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사실 사이사이에는 행간에는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그럼요, 눈물가 한숨이. 그러니까요. 그 어려움들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동기가 뭐였는지 이 정도 얘기로 네. 마무리를 하면 훈훈하지 않을까. 네, 네. 판타지를 너무 깨지는 않는 방향에서 네,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탄산이 좋은 거는 네. 속을 좀 풀어주는데 네. 아니 판타 이야기 하셔가지고 계속 밀어보려는데 안 되겠다. 이게 이제 그- 현실 의식이 네,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여러 곳에서 깃들어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지금 네. 그러면 사실 저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다녔지만 지역 콘텐츠 몰랐어요. 그리고 지역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빠져나와서 그 성공해서 네. 뭐 이렇게 이름이라도 한 줄 올리고 현수막이라도 붙고 뭐 그거 부모도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고. 근데 다시 내려오면서 제가 먼저 했던 게 이 마을 이야기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찾았던 일이에요. 그 이야기 속에 제가 이제 아까 강의라고 했던 말씀 중에 이 어떤 갈래로 가냐면 고창의 종이의 역사, 한지의 역사와 고창의 활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선사라고 하는 큰 네. 사찰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찰에서 비롯돼서 거기는 계속 출판을 했으니까 경전 출판을 아주 대규모로 했으니까 그 종이 산업 활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알게 되면서 와 진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을까. 책마을이 그냥 다른 데가 아니라 1500년의 역사를 가진 한지의 고장에 책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석시원류라는 지금 선사 장경각에 있는 목판인데 그게 다는 유실이 좀 됐지만 그래도 꽤 많은 그 판본 그 목판이 남아 있는데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림과 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림책이에요. 조선 중기에 우리가 그림책을 출판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목판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책마을이 여기 생기려고 앞에 1500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거죠. 이 말씀은 판타지가 나왔어요 이제. 네. 찾아보는 거죠. 지역 인문 자원들을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역도 살고 내가 그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찾고 그러니까 그 안에 컨텐츠들이 무수하게 담겨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살려내서 유통을 할 것인가. 그 과정은 다 보편적으로 있어요. 툴이. 근데 뭘 가지고요. 그건 거기만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하면 보편적인 이야기로 끊어내서 그게 상품이 될 수도 있고 뭔가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각자의 정말 멀리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데서부터 찾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책마을 해리 뭐 여기에서 아주 현실적인 그런 운영이랄까 어떤 이런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하는 문제는 글쎄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안에서 이렇게 허우적대면 답이 없죠. 그래서 여기 동네 이장님하고도 이장님하고도 들으면 안 되니까 이장님하고도 막 얼마나 텃세를 부리든지 사실은 조카 사유인데 아니 같은 가문인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저한테 조카볼 때는 근데도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안에 장가온 사람이 이렇게 못살게 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정말 친절하게 했죠. 네. 근데 열받아가지고 한번 싸움도 했죠. 저보다 나이 한 7, 8살 많은 사람인데 네. 20대 군대 갔다 와서부터 이제까지 이장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 진짜요? 그래서 그런 때는 또 정말 힘들죠. 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막 못 가게 하고 말할게 뭐. 그냥 방해를 했구나.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보면 내가 왜 그때 승질내고 그랬지 막
지금 지나 보니 그러니까 그때 문제를 그 안에서 이렇게 허우적대면 답도 없을 뿐더러 너무 상처가 커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내가 어떤 경로를 이렇게 타고 갈 것인가. 그러면 그런 자기 캐릭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캐릭터에 더 집중하면 좀 쉬워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같이 막 싸우면 내가 캐릭터를 이렇게 설정했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비슷하게. 네. 근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뭔가 역할을 하면서 네. 자리가 잡아지면 조금씩이라도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점잖게 네. 대하려고 하고 아.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좀 약간 그런 자기 캐릭터를 잡고 그 흐름을 잘 유지하는 것. 그거는 내가 지금 정말 어떨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될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자기 캐릭터는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정말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 어려운 지경이 되겠구나라고 하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겠지만 근데 제가 제 생각으로는 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점잖게 자기의 역할을 찾아가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 자존감을 신지 말고 자기 다음을 찾아보면 다 길이 있어요. 아무리 지역에 남 모르는 데라고 하더라도 자기 중심 잘 서 있다면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책 안에서 찾아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주의죠. 자기 중심 잘 찾아가는 그런데 여전히 흔들려요. 여전히 그 흔들리는 데서 조금 중심을 잡으려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게 결국은 시간이 거기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 같고. 네. 어쨌든 지금 촌장님께서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아까 말씀하신 6년 정도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뭔가 도모를 해볼까 생각하시다가 6년이 뒤에 완전히 이주를 해서 내려오셨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지역의 어떤 공동체를 꾸려보려고 고민도 많이 하고 둘러도 많이 보고 이러고 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자꾸 끝으로 쳐다만 보고 관찰만 하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야 살기 시작해야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맞습니다. 네. 그건, 네. 그래서 그 부분 네네. 그 사실 때부터 살기 전하고는 확실히 뭔가 다른 네네. 어떤 마법이 일어나기 시작한 네네.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역으로 이주를 한다는 거는 네. 이제 돌아갈 다리를 끊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처분하고 내가 안 되면 거기 다시 가면 그만이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정말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할 도리가 없어요.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한 위에서 딛고 올라가고 하는 그렇죠. 거니까. 문제 생겼을 때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해결해야 예. 되는.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주먹 푸시고요. 주먹을 하신 분이 아니세요. 이거는. 저요? 주먹이 아니고 손으로 손가락으로 네. 하신 분이십니다. 아이고, 주먹이랄 게 없어가지고. 네, 두 분이 네. 말씀 나누기 시작하면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저희 네. 이정도에서 네.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뭐 2차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끝나겠죠. 2차로 뭐 넣고서. 대표님은 어차피 이제 출판 논의하셔야 되니까 이제 나중에 오실 거니까 나중에 마무리 두 분이 하시고요. 네. 제가 올라가서도 못 올라가도 되는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전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객관적 조건들의 유리함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하셨겠거니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현타를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는 또 오히려 가깝게 아는 친척이기 때문에 상처도 더 컸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안에서 자기 캐릭터를 지켜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굉장한 고언일 것이다 이런 짐작이 듭니다. 그 어려움들을 네. 저 캐릭터 뭐였죠? 그래서 오늘 이 책마을 해리를 방문한 저희한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확인 혹은 확신이 들었던 부분은 책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문화예술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장르가 무엇이건 간에 저는 이제 인문학적인 철학, 인문학적인 자기 성찰이 중요하다고 늘 주장하는 편인데 이 책마을 해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도라는 것이 제가 말하는 그 주장을 현실화시켜서 각종 매체와 연결, 각종 매체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활자를 보면서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의 어떤 아우라 책으로 둘러싸인 이 공간의 아우라에서 오롯이 자기 혼자와 책과 대면하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네, 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런 방식으로 만든 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럼요. 네. 예, 중요한 아주 전범 만들어 주셨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혜성 교수님은 어차피 여기서 책을 만드실 거니까 더 감사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네. 저도 더 얘기를 많이 듣고 싶은데 다른 기회에 진짜 한 학기 강의를 해주시던가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야기가 너무 풍성한. 그거 재밌네요. 그렇죠? 좋네요. 네, 그래서 책을 가지고 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컨텐츠가 풍성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저기 저 책 과목에도 한번 가보시면. 예, 책 네. 가보기도 가보고 오로지. 이제 저희가 스케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곧 다시 또 뵙겠습니다. 곧.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인데 버들론이 봄보다 먼저 오잖아요. 그래서 좀 봄의 전령. 여기 처음에 여기 도서관으로 한 때는 저희가 이주하기 전이니까 2010년, 10년이나 뭐 9년 이때 빈 교실을 이제 책을 여기 모으고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이주하기 전에. 예, 네. 우리가 여기 오면 봄인데 네. 그 봄보다 먼저 온 도서관에서 버들론 도서관이에요. 네, 그렇구나. 버들론 도서관. 지금 여기는 교실 두 칸에 교무실로 쓰던 공간이었는데요. 벽을 허물어서 네. 이렇게 공간 텄어요. 터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놀 수 있는 놀 수 있는 공간도 공간 만들고 만들고, 네. 또 화장실을 하고 세면장을 안에 넣었어요. 여기 도서관에서 하룻밤 자기 이런 거 하려고 그래서 거기를 좀 높이를 낮춰서 다락을 만들었어요. 다락을 만들고 이렇게 건너와서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건너서 누마루 이쪽으로 올 수 있게 좀 재미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네네. 좀 처음에 진짜 놀이터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놉니다. 여기 네. 보면. 네. 저 계단으로 올라가지 않고요.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여기 글이 올라가고 네. 궁금한 게 재밌게. 이 책들은 어떻게 정리 도서관처럼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는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고 출판사 중심으로 돼 있고 음. 이 아래 칸은 그림책이에요. 아이들 손 닿는 데 그림책 있고 그 위는 이제 좀 초등학생들, 청소년들 책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뭐 카드보드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어떻게 네네네. 했던 그 내용들을 여기 다 모아서 그 한국 지역도서전이라고 지역 출판사들끼리 네네네. 그 페스티벌 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언론에서 봤습니다. 예, 제주에서 하고 네. 이제 경기도 수원으로 갔고 그 다음에 전라도 고창, 그 다음에 경상도 대구에서 했어요. 네. 예, 그리고 작년에 했고 올해는 강원도 춘천에서 합니다. 그럼 재작년에 여기서 네, 고창에서 고창에서. 네. 그거를
전체 펼쳐놨던 거 책마을에 펼쳐놨던 거를 이 안으로 다 모아왔어요. 그래서 전라도 뭐 저쪽 충청도 이렇게. 네. 여기는 학교 출판. 여기 이제 할머니들. 여기는 하동 할머니들 책이고. 이게 네, 밤마다 이게 밤에 딴짓거리. 밤마다 딴짓거리가 아니고 네, 밤마다 네. 딴짓거리. 책들이. 네. 야, 박물관이네요. 네, 여기는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이름 써져 있는 게 본인들이 이제 그린. 양쪽은 초등학교. 이 친구들도 벌써 다 커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여기가 직접 인쇄도 해보고. 네, 여기 이제 어, 종이에 대한 역사, 네네. 활자에 대한 역사, 이렇게 실제 활자, 뭐 목판 이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목판으로 인쇄했던 옛날 책들. 네. 그다음 이제 저기는 진짜 목판도. 네, 목판입니다. 예. 야, 박물관이네요. 이 대구에서 만들어진 이 활판 인쇄 기계도 뭐 볼일 할아버지들이 남겨주셔서. 메터프레스하고 실제 그 인쇄 작은 그 명함이라든지 초대장 같은 거 인쇄하던 기계예요. 와. 여기는 주로 성인들이 이용하는. 여기 이제 여기서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강연이랄지 공연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그 다시 뭘 좀 받쳐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1박 2일 친구들이 와서 싼 거예요. 여기 문세윤, 딘딘 이 친구들이 누구죠? 종민, 김종민, 라비 이런 친구들이 직접 짜서 네, 이제 짜서 여기 넣은 기증하고 했군요. 네. 그 전날 다 짜서 다 해줬죠. 그 자기들이 이제 이걸 조립만 한 거죠. 네네. 여기가 책수 시간의 수. 네. 여기 이제 천정이 있었던 게 다 뜯었더니 뜯으려고 뜯은 게 아니라 그때 스레트가 볼라낼 때 날아가가지고 비가 엄청 샜어요. 그래서 이게 지붕이 막 이 천정이 이것도 이제 빼냈죠. 이걸 위에 지붕 골조는 새로 하신? 아니 그대로. 원래 있던 골조예요. 야, 이게 멋있네요. 바닥이 이렇게 여기서 활자가 떨어지는 것으로 만들어서. 네, 그러네. 언덕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좋네요. 이쁘네 여기. 파리들이 다 다시 조그마한 공연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공연 했어요. 이제 포크레인, 작은 포크레인 보니까 여기 뒤따르는 노동이 얼마나 많을지 예상이 되네요. 이거 책 과목이에요. 예. 정말 책 과목이다. 네. 신발 신고 들어도 되나요? 네, 거기까지는. 네네. 그 넘어서부터는. 야, 긴급 수배. 고래. 여기 저희 책이 있네요. 그러네요. 난 고래, 네. 새우 따윈. 근데 새우랑 친구가 되는 이야기예요. 네. 여기 어떤 분들이 예, 여기는 뭐 원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이죠. 재밌게 싫어하는 사람들 일단 그 책 읽는 시간만큼 이제 갇혀 있다고 그렇죠. 봤는데 책을 밥 들어가는 네. 통로.
옛날 맥주도 넣어드릴 테니까. 스님들 무문관 같은 애 무문관 뒤에서 잠궈버리고 깨달을 때까지 나오지 마 이러면서. 여기 이 유채통은 1년 뒤에 보내주는데요. 여기가 나성초등학교였어요. 나성 리였거든요. 네네. 나성에 가면 편지를 여기 넣으시면 돼요. 그렇구나.